안녕하세요. 인생 짬밥으로 조근조근 유튜브 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오늘 보이스트롯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저께 보이스트롯 방송하고 TV조선의 미스터 트롯 콘서트가 같은 시간대에 방송이 된다고 예고되면서 이 두 방송의 시청률 경쟁이 어떻게 될까 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결론은 역시 보이스트롯 시청률이 13.7% 지난주였는데 11.1%로 2.6%가 시청률이 하락했군요. 아마 2.6%면 꽤 큰 폭의 시청률 하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추측한데 다음 주에도 혹시 TV조선이 미스터 트롯 콘서트 편집본을 같은 시간대에 방송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이것도 제 추측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보이스 트롯 방송 컨셉이 미스터 트롯하고 너무 컨셉이 60, 70%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TV조선에서 서운한 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편성권은 방송국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무슨 어떤 시간대에 무슨 방송을 편성하든지 그거는 누구도 참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번 같은 시간대에 TV조선이 어떤 방송을 할지 약간 기대되어지긴 합니다. 이번 주 보이스 트롯은 그 듀엣 미션이 진행됐습니다. 둘이 듀엣 본선에 올라온 준결승에 올라온 16명이 2명씩 조를 이루어서 듀엣 미션을 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준결승은 듀엣 미션하고 혼자 개인하는 개인 미션하고 두 가지 점수를 합산해서 이제 결승에 올라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듀엣 미션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이제 관문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이번에 그 남진 심사위원께서 심사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제가 관심 있게 들은 게 스타성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 스타성이라는 것은 노래를 잘하는 것도 좋지만 얼마나 팬들이나 시청자들에게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느냐, 얼마나 매력을 끌어올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 스타성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엔 섹시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얼마나 개성이 있느냐, 그 섹시하다는 것은 개성이 있느냐 하고도 같이 관통하는 얘기기도 하죠. 옛날에는 그 기생사주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일부 종사, 옛날 얘기죠. 일부 종사 한 남편을 맞아서 평생 살기에는 힘들고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고 여러 사람의 관심이 대상이 되는 이런 사람을 기생사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 남성들에게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사람을 기생사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는 스타성이 있기 위해서는 이 기생사주여야 인기가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노래는 준결승까지 올라오면은 어느 정도 노래는 다 비슷비슷하고 평준화됐다. 그러면 여기서 누가 개성이 있고 섹시한 매력을 가지고 있느냐의 대결이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 보이스 트롯에서 아쉬운 부분은 이 사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심사평도 굉장히 그 재미를 더해주는 포인트인데 이 보이스 트롯의 심사위원들께서는 너무
착하고 따뜻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진 얘기, 듣기 싫은 얘기를 못 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좀 냉정한 평가를 듣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심사평을 보는 재미를 시청자들로부터 좀 뺏어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남진 선생은 따스따스하고 마음 좋은 아저씨예요. 모든 분이 다 그래요. 거기 나오시면. 진성 씨만 가끔가다 뼈 때리는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 뭐 진성 씨도 그렇게 또 뭐 날카롭고 예민하신 분이 아니니까 어쨌든 보이스트롯은 그 부분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평상시에 생각하는 노래를 잘하는 데는 조금 몇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노래를 잘한다 하는 거는 듣는 사람에게 편안함을 줘야 된다. 안정감을 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노래 부르는 사람이 편안하게 노래를 불러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높은 고음을 이 정도 낼 수 있어 하고 내 목청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청을 높이 낼 수 있더라도 그 목청을 편안하게 고음을 내야 된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노래가 자기 혼자 즐기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들려주는 직업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함, 울림을 준다는 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도 선곡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보이스 칼라에 맞는 노래를 선곡을 잘할 수 있는 능력. 저는 이것도 가수들의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를 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듣기 좋은 노래, 내가 좋아해서 듣기 좋아하는 노래와 내가 잘 부르는 노래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마구마구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은 피곤할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잘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런 여러 가지 자기 성량의 보이스 칼라에 맞는 노래를 선곡하는 거, 선곡해서 그 노래를 청중들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게 부른다는 거. 저는 이게 노래를 잘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저의 관점에서 이제 관심 있게 본 사람이 이제 지지난주부터 새로운 핫스타로 떠오른 김다연 씨. 요번에는 문희경 씨, 제일 나이 많이 먹은 사람하고 노래를 불렀죠. 요번에는 3등을 했군요. 점수로 3등을 했는데 김다연 씨는 물론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어요. 김다연이는 우선 인성이 바르고 자세가 바르고 노력하는 그런 기본기가 잘 되어 있어요. 기본기가 잘 되어 있는데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그 성량을 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목소리가 조금 날카롭고 예민하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본인이 노력한다고 극복되는 게 아니라 세월이 해결해 줄 문제죠. 그래서 김다연 씨에게는 지금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김다연 씨는 국악을 판소리를 하는 소녀이기 때문에 이것을 트로트로 버전을 전환해서 부르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샛별, 희망 기대해 주죠. 그 다음에 이제 무대 연출도 뭐 하여튼 잘했어요. 아이디어를 본인이 냈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제 그런 어떤 기획력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현민이라는 분하고 김창렬 씨가 듀엣 무대를 했는데 김현민 씨도 조금 기대주이긴 하죠. 김창렬 씨는 글쎄 트로트를 부르기에 적합한 보이스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가창력이 두 사람 다 있었던 거는 확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 구성도 잘했고 좀 어떤 특징이 있었나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현민 씨는 원래 무명 가수이기 때문에 기대주기 때문에 조금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가 관심 가지고 본 거는
조문근 씨하고 문용현 씨, 이 두 사람은 정말 예술성이 있는 무대를 보여줬다. 두 사람 다 노래도 잘하고, 그리고 조문근 씨의 그 노래는 굉장히 애절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감성을 잘 터치를 한다. 감성을 잘 건드리면서 둘이 보여준 무대는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무대는 비교적 예술성이 발휘된 그런 무대였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등을 한 홍경민 씨하고 황민우 씨. 이 무대는 흥행성도 있고 스타성도 있는 아주 흥이 나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결국 1등을 했네요. 946점으로 1등을 했습니다. 무려 100점을 주신 분이 3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홍경민 씨는 워낙 노래를 잘하고 또 황민우 군은 춤을 잘 추는데 선곡도 잘했고 두 사람이 홍경민 씨도 이제 춤을 곧잘 추잖아요. 황민우 군하고. 그리고 무대도 위트 있게 아주 잘 만들어서 흥행성도 있고 예술성도 있고 스타성도 있는 이런 종합적인 무대를 보여줬다. 제가 이 영상 제목을 보이스트롯 바로 이거지라는 것은 제가 홍경민 씨하고 황민우 군의 무대를 보고 바로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썸네일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한 사람 관심을 갖고 본 사람은 추대엽 씨라고. 여러분들 추대엽 씨라고 해서 생소하시죠? 개그맨인데 이 사람은 카피추라고 해서 유튜브를 하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 있으면 저는 카피추, 카피는 뭐예요? 카피했다는 소리잖아요. 성이 추잖아요. 추. 그냥 외우기 힘드시면 카피를 한 추한 사람이라고 한번 외워보시면 어떨까요? 카피추를 들어가서 보시면 너무너무 이 사람 영상이 재미있습니다. 이 사람 진짜 그 영상을 보면 웃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구독자도 한 37만 명 정도 되고 이 사람의 영상의 조회수는 몇백만 부가 나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의 영상이 재밌다는 거니까 혹시 시청자들 중에 심심할 때 이 사람 좀 저는 유튜브에 들어가서 영상을 감상하실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 사람은 감성은 풍부한데 감정은 풍부한데 목소리가 안 따라가 주는 게 제가 보기엔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진실한 감정을 가지고 감정은 전달할 만한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는데 목소리가 안 받쳐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에 맞게 곡을 만들어서 아주 괴상한 노래를 부르지만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흡수하는 흡수력이 있는 그런 노래를 하고 있다. 해서 저는 이 추대엽 씨의 카피추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우 씨하고 박세우 씨, 이 두 사람 아마 뮤지컬 배우라고 그러죠. 뮤지컬 배우인데 역시 초혼을 불렀는데 예술성 있고 흡입력 있고 설득력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눈여겨본 사람들은 이런데 그럼 제가 앞으로 또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홍경민 씨하고 조문군 씨가 나중에 강력한 라이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조문군 씨는 분위기 있는 노래는 참 잘하는데 그러니까 설득력, 감정을 파고드는 노래는 굉장히 잘하는데 트롯하고 목소리가 어떻게 잘 어우러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홍경민 씨는 늘 보면서 저는 조항조 씨 생각을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마지막에서 맞대결을 하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지금 언론 뉴스를 보니까 이 보이스트롯 제작팀이 이 보이스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언택트 공연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언택트 공연이라는 건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공연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공연을 이제 미스터 트롯처럼 공연을 계속 이어갈 계획인 것 같아요. 이 끝나고 나서도. 그러면은 이 공연을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대중성과 스타성과 예술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를 아마 보고 뽑는다면 제가 보기에는 홍경민 씨가 훨씬 스타성, 설득력, 흡입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이스트롯 처음부터 홍경민 씨를 눈여겨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제가 오늘 보이스트롯 영상을 4번째 만들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 홍경민 씨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감사합니다.